저 개인적인 그 소실을 밝히란 다음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뭐 학자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니고 뭐 농협의 유통을 맡아보지도 안 하고 순수하게 시설하우스를 한 6,000평 정도 하고 있고 일반 노지강주를 한 4,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작물을 한 3,000평 정도에서 13,000평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는 순수한 농민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이런 걸 가져가지고 눌러보기가 처음입니다. 덕택에 이런 어려운 자리에 저를 불러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는 솔직히로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전문 용어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저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서 제가 평소에 농사를 지으면서 특히나 이제 농업인 단체 협회장으로서 보고 느낀 바를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 자리에 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누르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주도 농업이 어떤 그 현 위치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 온난화로 해서 제주 농업이 설 자리가 점점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일대에 제주도 농산물이 대거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농가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가 부채는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년도에 7,400만 원이었다가 금년 연도 말쯤 되게 되면 약 한 1억 가까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반면 땅값 오르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가 상승으로 인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이 농업을 지어서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엉뚱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은 제주 농업이 어떤 소멸 위기에 처했다. 저는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어떻든가 제주도는 그런 상당한 부채를 걸머지고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나마 살기 좋은 곳이 제주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지금 미래농업에 대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문제가 뭐냐 이제 걱정이 돼서 제주도 내의 농산물이 제주도에서 과연 얼마나 소비가 될까? 항상 과잉이 생산되고 폐기 처분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서 우리 전영학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제주도 도내 전체의 이 소비 물량을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 물량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사님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 농수산물로만 전체를 쓰고 있는 대형 소비체에다가 제주도에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법이 어떠냐. 거기서 이제 발단이 돼서 거론이 되기 시작해서 어떤 이 유통 문제를 제주도 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제주도에서 1차적으로 전부 다 소진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가져가지고 도외로 반출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제주도 대형 농산물 소비체에서 하고 있는 소비체들이 그 구조가 어떤 식으로 좀 현재 상황을 그 대충 조사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컨대 10가지 품목이 필요한데 10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갖다 줄 수는 유통업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없다. 이것이 참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폐기 처분하고 농가에서는 폐기 처분하는데 지금 제주도 내의 대형 소비처에서는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이제 농산물을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냐, 그게 제주도의 농산물이 육지로 올라가서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를 통해서 제주도의 대형 소비처에 납품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알게 모르게 이제 생산자는 염가로 최저가로 농산물을 판매하면은 그 유통비용이 저쪽 대전 서울까지 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제주도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것은 뭘 얘기냐면은 소비자는 엄청난 비싼 농산물을 먹고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농업인들을 바라보는 것은 농사지는 분야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인남 교수님도 계시고 고성무 교수님도 계시는데 일반 농업인들 앞에는 화학비를 많이 써가지고 수질이 오염되고 저 양분하는 분야들은 앞에는 축산농가 앞에는 분조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냄새를 풍기고 하는, 이거 지금 이 제도가 농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어떤 교수님 말씀하셨던 통지 도색이 기르면서 옛날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농업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각처에서 그냥 막 뭘 어디 구제해주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대책을 세운다는데 농업에 관련된 어려움을 좀 보태주겠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사님 앞에 그런 말씀, 이거 우리 코로나 걸린 사람들, 농업인들 앞에는 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친환경 급식업체에서는 학교 급식을 모셔가지고 전부 다 폐기 처분했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학교가 문 닫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JDC를 가서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일반 행정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대형 유통단지를 만들어서 물류기지를 만들어서 제주도만큼은 한 곳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소비처에다가 납품을 시키고 나머지를 상장을 시키는 제도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공산품은 자기네가 정가를 딱 매겨놓고 이제 물건을 파는데 우리 농산물은 저 공판장에 보내서 거기서 팔아지는 대로 돈을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게. 아까 어떤 분이가 이제 그 공판장에서 그저 되는 대로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수수료는 떼고 있는 현실, 이거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산물을 대형 물류기지가 이제 제주형 물류기지가 만들어져서 어떤 전체 물량을 유통을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공사 내지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섬이기 때문에 물량 통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뭐 감귤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는 뭐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감귤값이 워낙 하락할 때 제주도에만 나는 독점 과일 아닙니까? 육지에서 지금 뭐 생산된다고 해서 그건 극수수에 불과한 거예요. 감염조합장이나 일반 회원조합장들이 한 일주일만 묵고도 비싸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졌을 때에 어떤 물류의 혁신, 어떤 제주 농전의 어떤 큰 혁신, 어떤 농협의 어떤 큰 계획을 가져오겠다고는. 그래서 JDC를 가서 몇 차례 찾아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신네들 개발만 시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제주 도민들 앞에 좀 인정만은 좀 사포합시다. 그것이 제주도를 살리고 제주 관광을 살리고 당신의 지금까지 개발을 시키는 데 대한 효과가 발휘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JDC를 도민들이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 그 수차례 가서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결단을 내려서 제주도 농업을 지키는 것이 제주도 환경을, 제주도 전체를 살리는 것이다. 관광업을 살리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는데 공감을 같이 해서 이번에 문대림 이사장님이 큰 결정을 내려서 이번에 이제 먹거리 전략 우리 지사님하고 해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가 제주도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약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항상 농업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 한 3,800억, 3조 8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병화 국장님 50%로 물류비가 들어간다고 도에서 47.5%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 40%만 봅시다. 3조 8천억에 대한 40%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약 1조 6천억을 초과하는 그것이 물류비가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류비를 10%만 절감을 한다고 해도 1,500억 이상이라고는 돈이 제주 도내에서 흐른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시는 말씀에 나중에라도 좋은 의견, 좋은 길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가 이번에 그 제주 도정하고 우리 전명화 국장님이나 JD 측에서 상당한 의욕을 갖고 이제 이 일에 다 동참을 해서 제주 농업을 지키는 것만이 아닌 제주도 전체를 살리고 제주도 축산업을 살리고 진짜 그 오염되지 않은 지속 가능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로서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시기를 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슨 행정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은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도의회 승인 받아야죠. 농정당국에서. 그럼 도의회 통과가 되면은 농산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농산부에서는 어디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JD 측에 큰 결정을 내려서 제주농업 전체를 살리고 제주도를 살리는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을 해서 원내림 이사장께서 이제 승낙을 해서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에 우리 농업인 단체가 주도가 돼서 어쨌든 이 업무 협약까지는 이끌었습니다. 농업 통계가 정확하게 나서 이번에 JD에서 1억을 농단협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제주도 농업 전체에 어떤 그 기초조사를 영역을 의뢰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착수보고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데 한 7월 10일 이내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와서 좀 그 보고에서도 영역 결과를 어떻게 해라고는 주문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현이 아닌 어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통계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와서 의견 좀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두 없이 전문 용어라든지 어떤 이런 처음 여기 오다 보니까 막 어정쩡하게 좀 얘기를 해준 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곱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